목요일을 왜 쉬죠? 구정 끝난 다음 날? 네. 자, 보겠습니다. 대체 너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안 끝났어? 졌어? 1분 남았어요. 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는 2번 남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 다음 주 2번 하고, 토요일 수업은 다음 주 토요일이 종강이에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토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방학 중에는 우리가 낮에 화목에 미적분 2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죠? 얘기 들었죠? 그래서 미적분 2는 조승현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수업할 거고. 저녁은 똑같아요. 화목 저녁은 똑같고 화목 낮에 이제 수업이 하나. 똑같죠. 아마 3시간 반 하겠죠. 낮이 낮. 그러니까 1시 반 5시. 그리고 중간에 1시간 없고 1시간 밥 먹고 저녁 수업하고. 왜? 익숙하잖아. 약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밥 줘요? 밥? 밥은 안 주지 않을까? 왜 안 줘요? 글쎄. 원장님한테 건의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나가서 학원 가야 돼요? 뭐 여기서 시켜 먹으려면 시켜 먹으세요. 알아서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 3번째 시간인데 약 한 달 하고 한 2주쯤 전에 우리가 삼각함수 2번째 수업을 했었죠. 그때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뭐 각변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그걸 이제 알아야 오늘 하는 마지막 내용인 3번째. 오늘은 삼각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방정식 해결.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은 요 단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뭐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부등식도 거의 풀 수 있고 부등식이 조금 더 해가 표현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맥락은 비슷해요. 자, 2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했을 때는 대칭성을 활용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단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의 결정을 하기가 판단이 용이해요. 뿐만 아니라 단위원은 어떤 장점도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 혹은 부등식에 좀 유리합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치환이 필요해요. 얘는 각의 치환이 필요하다. 각의 치환이 필요하다. 치환이 필수. 얘는 각의 치환이 선택적이에요. 뭐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대칭성을 활용을 하겠다. 이게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로 해결하는 것들은 합에 대한 이야기. 모든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라.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 그럼 이제 굳이 단위원이 아니라 그래프 그려놓고 너에 대해서 대칭이고 실근이 뭐 8개니까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사인
3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요거 방정식을 풀 건데 범위는 x가 0부터 얼마까지 할까? 2파이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 두 번째는 근의 합을 구하는 거, 세 번째는 정확한 근을 구하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제일 쉽고, 합을 구하는 게 그 다음으로 어렵고, 실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 되면 우리가 sin 3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함수를 그려줘야 되고, 여기서 각의 치환이 선택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그대로 그려도 되고 3x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거를 세타라고 치환해서 사인 세타를 그려서 사인 세타를 토대로 근의 개수 합, 그다음에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는 치환을 하지 않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범위가 0부터 2파인데 지금 주기가 3x, 앞에 3x니까 주기는 3분의 2파이죠.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는 총 3주기를 그려주게 돼 있어. 처음에 0 들어가면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어디쯤에서 출발하냐면 한 요 정도에 딱 출발한다고 이렇게. 중간쯤에서 요게 딱 한 주기인 거예요. 여기가 0.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인 거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y는 2분의 1을 갖다가 긋는다고. 2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들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실근의 합을 구할 건데 우리는 대칭성을 살려볼 거고, 대칭성을 살리려고 봤더니 이 6개의 좌표들은 사실은 이렇게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 대칭이긴 하지만 실제 6개 전체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이쪽 3개랑 이쪽 3개가 대칭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는 이 각도가 얼마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너에다가 실근의 개수에 해당하는 6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는 찾아봐야겠지, 그지? 자, 이 지점은 각도 입장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처음에 여기는 원래 요 x가 0일 때니까 각이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한 거야. 그럼 3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가서 지금 가장 값이 작아졌죠. 그럼 가장 값이 작아진 순간이 원래 2분의 3파입니다. 한 주기 더 갔어? 그럼 너는 2분의 3파에서 2파이를 더한 2분의 7파이가 돼야 되는데 얘는 각이 2분의 7파인 거고 x값은 2분의 7파이가 아니죠. 너가 3x 더하기 3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좌표를 구해줘요. 그럼 여기는 6분의 얼마? 21에서 2 빼면 6분의 19. 그럼 18분의 19파이 나오죠. 즉, 요 값은 18분의 19파이가 나온다는 거야. 2분의 7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고 3 남은 거예요. 맞나? 3 곱하면 21, 2 빼고 19, 슉, 6, 3,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6을 곱하시면 실근의 합은 3분의 19파이가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근을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럼 사실 딱 2개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해주고 이거 구해주고. 2개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주기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는 공짜로 나오겠죠. 첫 번째 얘를 구해줘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인데
그 각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각도 입장에선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쪽이 6분의 5파이일 때가 2분의 1이야. 근데 너가 각도인 거니까 3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x 값이 나오겠죠. x는 얼마? 2 빼면 6분의 파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x 6분의 파이 나왔죠? x가 6분의 파이가 나오고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가 6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만큼 오면 6분의 7파이니까 너가 이제 는 6분의 7파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서 넘겨서 그럼 6분의 얼마야? 5파인가? 6분의 5인데 3으로 나누면 18분의 5파이죠. 얘는 18분의 5파이가 된다. 자, 나머지 점점점 얘네는 뭐냐면 6분의 파이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되냐면 한 주기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를 더하시면 돼요. 3분의 2파이. 얘도 3분의 2파이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더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근 다 구해봤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은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식. 각의 치환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합을 좀 손쉽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단위원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단위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각을 치환을 하셔야 돼요. 왜 각을 치환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단위원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원리로 이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원래가 우리가 단위원 위의 점에 대해서 각도가 이만큼이 세타가 되면 여기가 반지름 1짜리 이 교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삼각함수의 뜻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사인 값은 y좌표에 해당하고, 그리고 요 안에는 항상 세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3x 플러스 3분의 파이 같은 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세타라고 치환을 해주고, 그러면서 범위가 달라져요. 너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 아니지? 6파이까지죠. 자, 요렇게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신경 써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해볼 겁니다. 단위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원을 하나만 그려놓고 나면 이걸 여러 바퀴를 돌려가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길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 자, 첫 번째 실근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갖다 그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만나죠, 그죠? 이것들,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있을 거라고. 너는 이제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근데 세타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3분의 파이부터 출발을 한다고. 3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3분의 파이부터 이쪽 방향으로 3회전을 한다고, 3회전. 자. 근데 이쪽 방향으로 3바퀴를 도는 동안에 지금 요 교점을 지나가는 횟수를 보면 돼. 근데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번을 만나?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 두 번 만나죠. 근데 3바퀴 돌 거니까 당연히 6번 만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두 번째, 실근의 합을 구할 건데, 실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6개의 대칭성을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한 바퀴 돌다 보면 너를 만나겠지? 그 다음에 널 만나요. 너랑 너는 이렇게 온 거니까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여기. 즉 첫 번째 x1, 세타1, 세타2 더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렇게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분의 3파이의 2배라서 3파이가 나와. 그 다음 바퀴 세타3 더하기 세타4가 있을 텐데 얘는 한 바퀴를 다 더 돈 거지. 그러면 세타1과 세타3는 정확히 2파이 차이 나고 너랑 너도 2파이가 차이 나니까
각각 2파이씩 더해주면 3파이에다가 4파이를 더해서 7파이가 된다는 거야. 5, 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또 4파이를 더해서 11파이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 더해보시면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는 21파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랑 답이 다르지. 왜 답이 다를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는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세타 값의 합이야. 세타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실근의 합은 x 값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결국 우리는 x1부터 x6까지의 합과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의 합의 관계식만 세우면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3x1 더하기 3분의 파이, 너는 3x2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x1부터 x6까지 3으로 묶어주면 3x1부터 x6까지 합에다가 3분의 파이가 몇 개가 있냐면 실근의 개수만큼 6개가 있죠. 그러면 3분의 파이 곱하기 6 너가 뭐가 돼야 되냐면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의 합이 됩니다. 시그마 기호로 쓰셔도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사실은 이 부분이야. 근데 내가 요걸 구한 게 21파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거 2파이를 넘겨서 빼주고 마지막으로 3을 딱 약분을 해주시면 나눠주시면 정확히 얼마가 나와요? 이게 바로 3분의 19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선 세타를 치환을 했고 그 과정 때문에 이제 다시 x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근을 구해 볼 건데 실근 같은 경우에도 세타 1과 세타 2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 세타 1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세타 1이야 처음에. 근데 여기는 자리가 누구냐면 6분의 5파이의 자리야. 왜냐면 얘가 짧고 길고 각이 작고 그지? 각이 크고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한 바퀴 돌아서 6분의 13파이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2파이씩 더해진단 말이야. 근데 요걸 이제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 너로 바꿔야 된다. x로 바꾸려면 3분의 파이를 빼고 3을 나눠. 3분의 파이를 빼고 3을 나눠.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아니지? 2분의 파이 3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빼면 6분의 11파이 3으로 나누면 18분의 11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간격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간격의 정확히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x에다 3을 곱하고 3분의 파이씩 더한 게 세타들인데 그러면 x 간의 간격도 세타 간의 간격으로 바뀌려면 3배가 되거든. 그럼 너와 너의 간격이 얼마냐면 6분의 지금 8파이 아니야. 얼마냐면 2로 나눈 3분의 4파이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9분의 4파이가 더해지게 돼 있다. 실제 만나 계산해 볼까? 통분하면 3이고 통분하면 8이니까 3 더하기 8은 11파이 맞지, 그지? 그래서 너의 간격과 너의 간격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3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왜? x에다가 30 곱해서 만들어진 게 세타들이니까. 이게 너네 통계 파트 확동했잖아, 어차피, 그지? 통계 파트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의 평균과 분산 기억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이거 두 가지? 너네가 이번에 시험을 봤지, 그지? 전 과목 시험을 봤는데 예컨대 5과목 시험을 봤어. 근데 그 각각의 점수에다가 다 같이 3을 곱해. 그러면 다 같이 3을 곱하면 평균도 3배가 될 거고 예컨대 다 같이 10점을 더해. 그럼 평균도 10점이 올라가지, 그지? 아니, 뭔 소리야? 평균이 10이 올라가요. 평균 10이 올라가 10점씩 더하면. 분산은 어땠어? 분산은? 아니네. 분산은 요 평균에서 똑같아. 각 애들을 뺀 거였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10점씩 다 오르게 되면 그렇다고 과목 간의 편차가 더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과목 간이 그 점수가 흩어진 정도는 동일하지. 근데 30 곱하면 어때? 3배. 차이 자체가 3배가 되지.
그게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같은 논리인 거예요. 어떤 자료에다가 지금 3을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이게 ax 플러스 b 꼴인 거잖아. 뭐 이런 거를 이거랑 섞어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 여튼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어쨌거나 실근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예요. 호불호의 문제. 근데 단위원으로 못 푸는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는 없고, 단위원으로 못 푸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즉 사인 코사인 함수에다가 y는 어떤 k 같은 게 갖다가 그어진 게 아니라 x에 관한 함수가 그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왜 너네 본 적 있을걸? 이렇게 직선,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 이건 사실 방정식을 해결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x 값을 구하지는 않거든. 저기서는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고. 그래서 유형 자체가 전혀 달라.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단위원을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연립 방부등식이 유리하다는 게 이게 되게 큰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거의 내신에 잘 나와요. 사실 수능에는 연립 방부등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 왜가 어디 있으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안 나와요. 범위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지수로고 실생활의 활용 안 나와요, 수능. 그게 왜 그런 거 있지, 막 뭐 무슨 뭐 상용로고 나오면서 막 단 실성이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능에. 그 2차 함수에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원래 봐봐, 교과서가 있어.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건 교과서를 기준으로 내야 되겠지, 그지? 교과서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거 안 나와요. 막 바이러스가 1분에 2개씩.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걔는 여기에 있어요. 빛의 밝기. 그런 거 안 나와요. 하지만 내신의 범위는 어디 있다? 내신은 이렇게 있어요. 즉 내신은 개같이 교과서에 없는 것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가우스 함수 이런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근데 내는 학교가 있어. 근데 이거는 좀 학교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휘문 중동 뭐 이런 데는 이런 걸 별로 잘 안 내요. 숙명 뭐 이런 데 이런 거 잘 안 내요. 근데 이제 뭐 단대부고 뭐 이런 데서 좀 내고. 아니 뭐 그냥 학교의 성향이에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것들과 내신에 나오는 것과 교과서네. 교과서 기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연립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 근데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고 이제 내신에 나오고, 하지만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쉬운 거 해보자. 사인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x 빼기 1. 너가 0보다 크다. 자, 범위는 쉬운 거 갑시다. 0부터 2파이. 해보세요, 일단. 암산. 한번 해봐. 암산. 마음대로 해. 암산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 특강 저희만 해요, 아니면 아니, 3학년 학년도 해요? 너네가 거의 주예요. 성훈이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왜 거의 있어? 너네 겨울방학 되면서 입안에 이제 신규들이 올 거예요. 수영이 형 없어요? 없죠. 없어요. 거의 예비고일이니까. 예비고일은 아예 배운 게 달라요. 안 해요. 그 미적투? 미적투를 안 해요. 미적투를 하기에 조금 여유가 없죠. 예비고일. 자, 풀어봐, 빨리. 이거 풀 수 있으면 좀 나쁘지 않아요. 빨리 풀어, 손으로. 첫 번째 부분 먼저 말해. 안 된다니까. 왜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돼. 어려워. 쓰면 암산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지. 왜 지금 못해요? 제 뇌가 좀 더 생생하지 않나요? 하지만 너는 무르익지 않았잖아. 어디서? 아,
원래 사람의 지적인 능력은 40대인가가 최대인가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쌤이 세요. 그 멍청해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막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까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무슨 알츠하이머 뭐 관련해서 뭔가 치료제가 뭐가 나왔다는 뭐 그런 거 얼핏 본 것 같은데. 저도 그 혹성 탈출해서 봤어요. 그래? 아 근데 진짜로 뭐가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영원히 인간의 되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부르거든. 그 알츠하이머를. 왜냐면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거잖아. 근데 막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기억을 못하고 막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픈 병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은 어떨까요? 그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치 뇌는 보통 손상이 오면 돌이키긴 어려우니까. 슉? 탄젠트가 이거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애초에 탄젠트 방정식 혹은 부등식, 특히 부등식 푸는 게 조금 사인 코사인보다는 조금 어렵죠. 일단 보조선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탄젠트는 1이 되는 게 y는 1이죠. y는 x, y는 x. 기울기 일자리 직선 갖다 보조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겁니다.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두 가지 보조선인 거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어느 범위에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면 어딘지 둘 다 음수면 어딘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저 거의 다 했어요. 좀만 기다려. 그래? 그래? 저희는 필터링이 간소하네? 뭐가 많이 없네? 범위를 생각을 해봐. 봐봐. 예를 들면 얘가 양수라는 거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좀 크다는 거야. 즉,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영역상. 그죠? 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1보다는 크다는 거야. 즉, 요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나안반 될 뻔했는데 아닌가? 아 이거 틀렸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양수인 거 보여줄게. 봐봐. 먼저 사인이 양수인 거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양수 여기보다는 위쪽이에요. 위쪽. 위쪽에 있는 값들은 사인 값이 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을 고르되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 그 중에서도 탄젠트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 있는 점들이 0하고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1보다 큰 거 보이죠? 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너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쪽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도 기울기가 1보다 커요. 그러면 너랑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동네, 즉 교집합은 여기입니다. 범위가 3개예요. 일단 여기 하나 나오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보다 아래, 즉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얘보다 아래이면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를 동시에 아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그럼 이제 어디가 가능하냐면 일단 여기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얘는 연결함 기울기 1보다 작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지? 그럼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기울기가 이제 1보다 작은 또 여기부터 어디 가서 여기부터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 위의 점들 기준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써내려 간다면 x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여기가 얼마냐면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또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3개짜리가 나와요. 이 문제 딱 보고 이 정도 정확도와 속도로 깔끔하게 풀어내는 아이들은 내신에서 뭐 1등급 나오는 아이들도 사실 좀 헤매는 혹은 실수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특히나 곱해졌을 때 케이스 나뉘어야 되고, 그리고 탄젠트가 섞이게 되면 좀 어려워요.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인은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코사인은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는 가? 조금 어렵지? 약간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 더 해볼까? 쉬운 거 하나 하자. 자, 이번에는 너랑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보조선 2개 긋고 위치 찾고. 얘는 훨씬 쉬워.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사인은 위아래에 대한 얘기고 코사인은 좌우에 대한 얘기거든. 까분다. 아 진짜 할 수 있어. 얘는 더 쉽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요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첫 번째 범위 알았어요.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맞아요. 4분의 3파이까지. 맞아요. 선분이 이렇게 2개가 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제 세로로. 왜냐면 코사인은 x좌표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범위가 2개. 범위 2개. 요거 하나랑 이렇게 2개가 그어져야 돼. 가로선분은 y값이기 때문에 사인값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고, 세로선분이 이제 x좌표에 대한 이야기라서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 6분의 7부터 4분의 5. 6분의 7부터 할 때는 5부터 4분의 5. 그래서 마치 4분면으로 나누듯이 찾으면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일단 경계를 2개를 잡아줄게. 하나는 sin x가 2분의 1인 거. 그래서 y는 2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그어주세요. 얘를 기준으로 위의 값은 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거고 아래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두 번째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경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얘네가 만약에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둘 다 양수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는 위에 있고 얘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범위상 어디부터 어디가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너를 기준으로 아래.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각도만 특정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 자,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위원은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사인 코사인 함수 따로따로 그려서 범위 각각 찾은 다음에 그 중에 누가 더 크고 작고 막 이런 것도 막 비교해야 되고 각도끼리 비교한다는 게 되게 헷갈린다고 막 이런 것들도 좀 대소관계를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대소와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어느 영역이 겹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연립방부등식 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이거는 연립방부등식은 단위 원으로 안 풀면 바보일 정도로 단위 원이 유리해요, 사실은.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는 게 유리한데, 그래프가 더 유리한 포인트는 대칭성을 활용할 때 말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원을 쓸 수 있으면 뭐 방부등식 이런 종류의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어. 두 번째는 치환형 방부등식이 있어요. 치환형이라는 거는 각의 치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혹은 탄젠트를 여러분이 치환을 하게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는 2분의 1 아니지? a 코사인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뭐 이렇대요. 그래서 너가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래.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플러스 1 하면 안 된다. 죄송. 플러스 1 말고 1을 뭘로 바꿔볼까요? 11. 2. 11은 너무 크죠? 2로 바꿀게요. 자,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비밀이야. 자,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사인 제곱을 우리가 바꿔주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것 같고, 그럼 이제 식을 정리를 해서 코사인을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t제곱 넘기면 a 빼기 1 t 다음에 빼기 a 플러스 1는 0.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치환을 했다면 실근의 존재성 판단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너의 판별식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판별식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해서 풀어 가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판별식이 항상 잘못된 거는 아니야. 잘못된 것은 여러분일 뿐. 판별식은 괜찮아요. 다만 언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일부터 1 사이에 어떤 이러한 제한 범위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이제 실근을 가져야지 아무 데서나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대칭축이 마일과 1 사이, 마일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든지, 그게 싫으면 이 식에 대한 변형을 합니다. 방정식을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a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형태를 이항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게요. t제곱 빼기 t 더하기 1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넘어간 게 맞나? 넘어간 게 맞죠? 마이너스 a에 t 빼기 1.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제 풀어간다고. 요거를 풀어갈 때는 얘는 이제 요 부분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너가 이제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만 하죠. 2분의 1을 대칭축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2분의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슉. 그리고 1, 너는 0이죠? 쟤는 1,1입니다. 1,0이고 제가 보니까 좀 붕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할 때가 일단 실근이 하나 있을 거고, 너보다 더 기울기가 작은 거는 괜찮지. 그래서 이때 접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 비율 관계를 쓰시면 좀 찾기 쉽죠. 1일 때가 쟤는 1이고 얘는 0이에요. 1이란 말이야. 얘가 1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이죠. 그러니까 왜 1이면 여기는 0입니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A 값은 1이 나오고, 즉 마이너스 A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판별식을 썼을 때 값도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봐봐. 내가 그림을 완성해서 그려볼게. 그냥 이차함수를. 자,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였을까? 그렇지 않았겠지. 왜? 이쪽으로 가도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 접할 때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즉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즉 A가 1보다 커나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두 개가 나왔을 거라고, 범위 자체가.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된다? 이 범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t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 해의 위치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 요 그냥 판별식을 쓸 수가 없고,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쪼개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A를 분리하자. 이걸 분리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은 공수1에서도 많이 하는 방식이고, 미적분1에서도 많이 하는 방식이고, 다양하게 해요. 근해 공식 쓰면 안 돼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으로 뭐가 하고 싶었네? 저 사이에 있다. 아, 실근이? 네. 근데 근해 공식을 쓰면 두 개가 나오잖아, 해가. 뿔마로 나오잖아. 둘 다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럼 둘 다 사이에 있다? 네, 하나 해보고 하나 해보고. 그럼 근해 공식 여기서 쓴다고 하면 놈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장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장점이 썩 없잖아. 요거에 낫죠. 저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네, 그래프에 그리는 거에 좀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갈수록 여러분이 그리셔야 되고, 봐봐.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 이 판단이 제일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판단이라는 게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네가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거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이제 점수를 내는 입장에서는 문제 딱 보고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풀 수 없는 문제인가? 판단 잘 되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판단이 안 돼, 사실. 문제가 좀 길고 복잡할수록 딱 봤을 때 풀 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고. 물론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경험상 내가 못 푼 문제가 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그냥 마음가짐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못 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판단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그런 건 이제 문제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표현 같은 걸 내가 보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가? 그려야 하는 문제인가?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딱 봤을 때 이거를 방부동식을 예를 들면 풀어. 근데 보통은 너네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그래프를 안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안 그리려고 해.
단위도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식으로 끝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잖아. 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식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래프적인 어떤 상황이 뭔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뭐가 나왔는데 이게 해가 사실은 나오면 그래프 그림이 이제 이런 상황이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보통 역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돕는 도구인데, 그럼 너네가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구나.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판단이 유리하구나 하는 경험이 쌓인다고. 그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 이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서겠죠. 지금은 너네가 그 판단이 잘 안 된다니까. 딱 봤을 때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잘. 나는 알지. 너네는 모르지.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넌 최대한 안 그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모르겠으면 지금은 여러분이 실력을 기르는 단계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프를 자꾸자꾸 그려버릇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빼기 자, 범위는 0부터 2파이.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탄젠트 x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요거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도식을 갖게 되어 있고, 자, 알파 베타의 관계를 봤더니 알파 베타 둘을 곱한 게 1이죠. 1. 알파 베타는 1이 되는 이러한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둘 다 0보다 크죠.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그렇다는 거는 단위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알파 베타가 탄젠트 기준에, 그러니까 요 단위 원에서는 동경의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탄젠트 값에 해당하는데 이게 곱이 1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면 어떤 관계 있어요? M1, M2 곱이 1인 게 뭐죠? 그렇죠.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의 대칭이 되게끔 두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하나 잡아주고 이런 거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은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쪽이 이제 기울기 알파인 거, 이쪽이 베타인 거라고 의미로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거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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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의 합인데 어차피 대칭성 있으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너의 두 배니까 2분의 파이, 두 개 더하면 역시 너의 두 배니까 4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나오죠. 2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답은 3파이가 나오는 쉬워 보이는 1번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1번이었다. 뭐가? 이거? 나온다면 4점짜리죠. 어려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sin y, sin x, 탄젠트 y, 탄젠트 x,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죠. 그죠? 섞여 있는데 일단은 요 sin x를 뭐 sin y나 sin y를 sin x로 한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탄젠트와 사인의 관계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2 sin y 너가 sin x고, 여기는 루트 3 코사인 y분의 sin y, 이쪽이 코사인 x분의 sin x.
이 둘을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은 위의 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위의 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시면 sin y 약분되고 sin x 약분되고 코사인 y, 코사인 x가 남겠죠. 여기는 루트 2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남아요. 그래서 루트 2가 남고 루트 3을 쪽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이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죠. 너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 y의 값을 구하고 싶고 요거를 제곱을 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제곱을 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를 제곱할까? 얘를 제곱할까? 얘를 제곱합시다. 제곱하시면 2 sin 제곱 y sin 제곱 x이고 얘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2 코사인 제곱 y 2에서 뺀 거 1에서 뺀 거 코사인 제곱 x 다음에 요게 있죠. 그럼 요것도 양변을 제곱할까? 제곱하면 너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코사인 제곱이 너니까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되겠네. 2 빼기 3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x 넘어가고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제곱 x는 얼마 나오지? 2분의 1 나오나요?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너가 2분의 1이면 너가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근데 이제 다 예각이니까 코사인 값이 다 양수겠죠. 그래서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y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코사인 값 각각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죠. x는 4분의 파이, y는 6분의 파이. 식 변형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연립을 그림을 그려서 그냥 실근의 개수만 보는 문제이고 그래프 한번 그려서 실근의 개수 해결해 봅시다. 3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sin x는 한 번 그려주고 코사인은 2번 그려주면 되죠. 왜냐면 코사인은 2x니까. 왜냐면 코사인 2x잖아. 두 주기잖아, 두 주기. 그래서 이렇게 8칸 그려놓고 sin x 딱 한 주기 그려놓고 그거 위에다가 코사인을 두 주기를 잘 그려보세요. 조금 주의할 거는 0이랑 2파이 양쪽 끝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양쪽 끝에 실근이 되면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사인 함수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위에다가 이제 코사인을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두 개. 사실은 한 번 더 쪼개면 되죠. 이렇게. 코사인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억하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맞아요. 사인 함수 한 번, 코사인 함수 두 번.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와야 된다.
넘어간다. 4번도 그래프 그려서 절대값 씌워서 뭐 표현하시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4번 역시 0부터 2파이까지고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게 싫으면 2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2를 그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 함수를 그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절대값 판단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3분의 2 빼기 2고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3분의 2 더하기니까 3분의 8이고 그럼 이제 x축이 한 어디쯤 있나? 한 요 정도 있나? 이렇게 생겼다. 절대값 씌우면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요게 3분의 4가 되겠지. 애초에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방법밖에는 없고 가운데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칭성 실근의 개수 3개 곱하기 3 그래서 L 값은 3파이가 되고 K 값이 3분의 4가 되는 거죠. 답은 4파이가 나온다.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역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자, 5번 보시면 사인 파이 x는 10분의 3x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 요게 이제 뭐였냐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릴까? 가는데 그럼 사인 함수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겠죠. 10분의 3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10분의 3인 직선인데 요 10분의 3x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3분의 10,01을 지나가요. 요 1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함수값이 1을 벗어나면 더 이상 사인 함수랑 만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사인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3분의 10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사인 파이 x자 1이고 2고 3이고 4란 말이지. 3분의 10은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3분의 10,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긋는다. 슉. 중요한 거는 이쪽만 그어지는 건 아니고 반대쪽도 그어지겠죠. 이쪽도 그어집니다. 슉. 근데 대칭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요 원점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하나, 둘, 셋, 대칭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6번 넘어가고 7번 여러분이 그림 그려서 해볼게요. 7번 풀어보세요.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는 sin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야죠. sin x가 0보다 크면 2sin x인 거고, sin x가 0보다 작으면 0인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얘도 비슷해. fx가 절대값 sin 파이 x거든. 아, 사인이구나. 우리가 sin 함수를 그려보면 언제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범위를 찾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계속 그려야 돼요. 자,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위에는 sin x를 그렸습니다. sin x를 왜 그렸냐면 어느 범위에서 양수고 어느 범위에서 음수인지를 보여주려고. 자, 0부터 파이 사이에선 양수죠. 그 다음엔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번갈아 나오는데 양수일 때는 sin x를 2배를 하면 된대. 그렇다는 건 양수일 때는 이렇게 sin x를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 sin x. sin x가 음수일 때는 그냥 0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2 sin x, 다시 0. 이것이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가 딱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죠. 2. 왜냐면 2 sin x니까. 그리고 우리 직선은 마이너스 ax 더하기 2라는 함수래. 그럼 어디를 지나가냐면 0,2라는 정점을 지나가고 이 정점을 지나가면서 실근이 세실근이 되고 싶대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세 개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자, 요때가 2개야. 3개고 여전히 3개고 여전히 3개고 언제가 4개가 되냐면 요때가 4개가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그 사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입장에서는 요거랑 각 이렇게 끝점 지날 때 기울기 2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고 여기가 3파이죠?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는 2개 사이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3파이 분의 2 이렇게 됐죠?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8번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지는 않고요. 자, 보시면 그래프를 보고 f 합성 2sin x는 1이 되는 걸 찾고 싶지, 그지? 그럼 일단은 f가 언제 1이 되는지 그래프를 봐봐. 어디서 1이 돼? 몇 군데에서? 총?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4잖아. 그러면 1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지? 몇 군데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근데 요 네 개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요런 애는 1보다 큰 게 하나 있고 요런 애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얘네는 1과 마일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 sin x 입장에서 잠깐만. 그리고 2가 위로 지나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얘보다는 더 크고 얘보다는 또 작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요 4개의 실근이 누가 돼야 되냐면 이 sin x가 돼야 된다. 그럼 이 sin x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있다. 근데 이 sin x는 애초에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사이로 4개가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총 실근의 개수는 8개가 나온다. 합성함수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9번 한번 해볼까요? 응? 근데 사람이 차에 치이잖아요. 또 뭔 개소리를 하려고. 그 피가 나잖아요. 머리 이런데. 그 치는 순간 나는 거야 아니면 땅에 구르면서 나는 거야? 치지 않아봐서 모르겠네.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몸을 부딪히고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피가 나는 거면 그러니까 그걸 것이고 만약에 애초에 박을 때 머리를 박았으면 머리에서 피가 바로 났을 수도 있는 거고. 왜요? 피가 왜 나요? 펌프에 뾰족한 게 있구나. 뾰족해야만 피가 나나요? 머리 망치로 때린 피 안 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몸에 박으면 몸이 멍 만들지 않아요? 뼈나 이런 게 다 부러지죠. 그럼 부러지면서 이런 게 막 찌르고 피나.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또 왜 했을까? 생각이 나. 갑자기? 차에 치이는 생각이? 어디서 뭘 봤어? 그 쇼츠에서 아, 그 구글 그거 거리 그거 로드뷰. 로드뷰에서 이렇게 앞에 토끼 달려오다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그거 생각나고. 진짜? 친 그게 유명한 거야? 그래? 단위도 봤어 심지어? 구글 로드뷰. 구글 로드뷰에 막 해갖고 막 무슨 뭐 모텔 앞에 막 누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 막 불륜 잡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별의별 게 있던데, 그지? 어쨌거나 찍은 거를 막 공개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소송당하고 막 이런 고소당하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고소 당했다는 거 알아. 미국은 또 그런 거에 대해 예민하니까 고소의 나라잖아. 거기는 막 뭐 맥도날드 먹다가 뭐 잘못 먹어가지고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뭐 실수로 뭐 조금 아프고 뭐 소송하면 막 몇억 막 몇십억 배상해주고 막 그러잖아 걔네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빅맥 세트 하나 보내주겠죠. 근데 왜 바닥을 딱딱하게 만들어? 어떤 바닥? 도로 아스팔트. 물렁물렁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차가 가는데? 안 불편하게 바퀴를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푸신푸신하면 날아가도 안 다치잖아. 넘어져도 안 까지. 바닥이 푹신푹신하면? 근데 계속 푹신푹신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푹신푹신하다는 건 뭐야? 푹신푹신하다. 푹신푹신한. 미안해. 자. 저거잖아. 누르면 복원이 돼야 하는 게 푹신푹신한 거잖아. 아니야? 복원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복원력이라는 게 영구적이겠어? 언젠가는 왜 너네 학교 뭐 농구 코트 같은 데도 우레탄으로 깔아놓으면 좀 푹신푹신하거든? 이거 오래되면 막 다 헐고 막 그래. 근데 단단한 거는 그냥 위에만 마모가 되니까 좀 다시 깔면 되니까. 그 애기 매트 같은 거 오래 쓰면 안 푹신푹신해져요. 그래? 아니 무릎. 가운데가 좀 꺼지죠 아무래도. 침대도 오래 누워있으면 꺼지죠. 오래 쓴 침대는 꺼져요. 이제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 그 침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제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쪽에 옷장이 있고 이쪽에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좀 더 길다. 침대 공간이 요만큼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는 요 창 쪽에서 요쪽에서 혼자 잡니다. 한 침대에서 그래요? 뭐 불행히도 그래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와이프가 자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잡니다. 이렇게 자요. 이런 구조로 자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에 고정적으로 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아기를 나보고 이제 재우래. 그래서 내가 이쪽에 가서 잤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잤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잤고 아니 와이프가 이쪽에서 이제 잤죠. 근데 자고 일어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허리 개 아프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프냐? 여기가 침대가 누우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기 쪽은 괜찮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어느 쪽에 누워도 이 모양이 된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누우니까 거기가 이제 푹 들어갔다. 그래서 원래 침대 매트리스 오래 쓰면 막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매트를 아예 뒤집으면 그 스프링이 어쨌거나 침대가 두 개예요,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퀸 사이즈 하나랑 옆에 애기 침대 하나랑 우리가 킹 사이즈인가 킹 사이즈인가 킹 사이즈 두 개를 붙여 놓은 구조입니다. 사실 분리수면을 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쌤 컴퓨터 있는 방을 여기 방을 바꿔요? 컴퓨터. 근데 거기 뭐 에어컨도 없고 너무 불편합니다. 자, 볼게요. 0부터 2파이고 방정식 이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요걸 일단은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꿨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제 넘겨서 뭐 굳이 치환을 안 해도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인수분해를 여기서부터 금방 하셔도 됩니다. 누가 봐도 sin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죠. 그럼 sin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나머지 하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돼.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보이지?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줍니다. 굳이 정리 안 하고 하나를 적당히 대입해서 찾고 나머지 하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는다. 자, 그럼 이제 sin x 입장에서는 2분의 1인 게 여기 마이너스 1인 게 여기죠?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근데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요렇게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파이가 되겠지? 2분의 파이 2배 요게 2분의 3파이죠? 다 더하시면 답은 그래서 2분의 5파이가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 아까 테스트에서 봤던 문제랑 다소 비슷하죠?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만 잘 아시면 되고 자,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지나가면 요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 요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y는 4분의 3이고 하고 싶은 거는 f 일단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자, 함수 자체가 sin 2분의 파이 x예요. sin 2분의 파이 x라는 거는 여기가 원래 2분의 3파인데 2분의 3파이 각이 2분의 3파이가 되려면 x는 3이 되겠지. 3 여기가 1이고 2고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하셔도 되고 이렇게 둘을 더하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입니다. 선생님은 베타 감마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면 5의 2배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알파랑 10을 여기다 이제 다시 대입한다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랑 더하기 5파이가 나와. 자, 이 부분이 각변환이 된다는 거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바로 누구냐면 F 알파죠. F 알파. 근데 F 알파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너의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F 2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도 구할 수 있겠지. 자, 알파 베타 더한 거랑 베타 감마 더해보면 그게 바로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배니까 16이 나오겠지. 3 더하면 19가 되겠죠. 즉 F19를 구하시면 돼. 즉 사인 2분의 19파이를 구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겠지. 2분의 19파이면 9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네. 슉슉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11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키가 크면서 성장통이 있었나요? 갑자기 키가 막 크면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준이는 있었어? 그래? 심했어? 막 잘 때 아프나? 뭐 언제 아파? 평소에? 약간 할머니 무릎처럼 지끈지끈 뭐 이런 느낌? 뭘까? 수저? 선생님 없었어요. 선생님도 중2 때까지는 키가 좀 작았고 그 다음에 중3, 중 고1 뭐 이때 많이 컸거든? 지금 키가 대충 고2 때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2, 중3 때까지는 반에서 한 중간보다 작은 키였으니까. 그때부터 살짝. 아니, 살은 대학교 가서 쪘어요. 왜요? 대학교 특성상 기숙사 학교고, 기숙사 학교라 하면 인터넷이 되는 기숙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PC방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PC방에서 사. 기숙사에 컴퓨터 쌤 거죠. 그렇죠. PC방에서 친구랑 둘이 같이 살아. 아니, 친구 여러 명하고 같이 사는 거야, PC방에서. 몇 명인데? 아니, 방은 둘이서 룸메이트인데, 이제 기숙사가 여러 동이 있으니까. 친구들 이제 얘기하면 바로, 응? 컴퓨터가 하나씩. 각자 다 컴퓨터가 있지. 아, 그래요? 그럼. PC방이라니까? PC방에서 사는 거예요. 와이파이 돼요? 그럼 막 밤새 놀고 막, 야식 먹고. 그래서 이 모양이 됐죠. 아, 사실은 그렇진 않고, 원래, 거기, 아니, 원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봐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별명은 멸치였습니다. 멸치. 실제로 멸치라고 저장이 돼 있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멸치라고 저장을 해놨었어요. 설마. 맞아요. 진짜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몸무게가 76이었습니다. 76. 180이에요? 키는 똑같아요. 180, 181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 여기 이제 기숙사예요. 기숙사고. 여기는 배달 음식이 가능하고 휴게소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에 여기 TV가 있으면 TV. 휴게실이죠. 휴게실. 그냥 한 층에 그냥 요 정도 크기의 방에 소파 있고 앞에 TV 있고 TV 틀면 TV 다 뭐 나오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동 기숙사 휴게소 뭐 이런 거예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뭐 시켜서 뭐 같이 뭐 거기서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TV를 보면서 그때 우리 때는 스타를 봤죠. 스타.
뭐 축구, 농구, 스타크래프트 게임. 지금으로서의 롤이죠, 롤. 물론 지금 롤의 위상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때 남자들은 다 스타를 했어요, 거의. 나도 조금 했고. 근데 게임은 안 해도 게임 보는 거는 좋아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보기만 하는 것도 재밌는데 여기서 치킨에 맥주, 뭐 족발, 뭐 이런 게 그냥 자유예요. 막 뭐 너 이 시간에 뭘 먹니? 엄마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왜? 기숙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시키는 거죠. 뭐 서로 용돈을 가지고 뭐 하든 아니면 뭐 과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하든 뭐 아무튼 뭐 선배가 사주든 뭐 선배가 사주는 경우도 많고 대학교 가면.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밥 다 먹고 늦은 시간에 먹는단 말이야.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한 86 공부하네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공부도 하죠.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거의 그쵸?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아. 뭐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세 자리인데 뭐예요? 여기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한 86 정도로 빼고 또 운동을 해서 한 82 정도까지 뺀 것 같아. 제대 후에. 근데 이때 불행히도 와이프랑 지금의 현 와이프랑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몸무게가 40 초반입니다. 한 42 정도? 키도 작아요. 아까 그림 작게 그린 거 봤죠? 우리 애기보다 조금 커요. 근데 밥을 0.5인분을 먹어요. 그러면 둘이 어딘가 뭘 먹으러 가면 두 명이니까 2인분을 시킬 거 아니야? 그냥 1인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0.5를 빼면 1.5인분이 내 거야. 나는 1인분을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0.5인분을 남겨요, 항상. 그리고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그놈의 그 아프리카 난민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아이들 뭐 밥을 남기면 안 되고 뭐 농부의 피와 땀 약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안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잘. 근데 와이프는 집에서 받은 가정교육이 좀 다른 거야. 그냥 배부르면 굳이 먹지 마라. 뭐 굳이 너의 뱃속에 버리지 마라. 이런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뭐 피자 끄트머리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약간 뭐 이런. 나는 다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랐고. 그러니 다 먹기 시작을 했죠. 1.5인분씩. 뭘 했다 하면 그것도 나름 식탐이 있어. 희한하게. 많이 못 먹는데 식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먹고 싶어 해. 예를 들면 뭐 피자집에 가도 피자도 먹어야 되고 샐러드도 먹어야 되고 파스타도 먹어야 되는데 한 입씩밖에 안 먹어. 그럼 내가 피자 남은 거 다 먹고 파스타 남은 거 다 먹고 샐러드 남은 거 다 먹고 그래서 105kg가 됐어요. 그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 되면 103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그죠? 쉽지 않아요. 자,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할까? 보겠습니다. 탄젠트 x는 3 sin x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아이들이 양변의 sin x를 약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탄젠트 x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과감하게 sin x를 막 약분을 한다고. 근데 sin x를 약분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가급적이면 약분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약분을 하지 않고 넘겨서 묶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변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주고 넘겨서 묶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sin x로 묶이고 1-3 코사인 x가 되겠지, 그지? 자, 보시다시피 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것도 두 개예요.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다. 즉 sin x가 0이거나 코사인 x가 3분의 1이거나 코사인 x가 3분의 1인 거는 3분의 1 갖다 그럼 하나 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파이가 되고 sin x가 0인 거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n파이일 때가 0이니까 파이일 때도 0이죠. 그래서 총 답이 2파이가 아니라 3파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답이 아닌 경우가
가끔 이 파이를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파이를 쓴 학생들의 대부분 특징은 sin x를 약분했다. 방정식은 약분을 하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sin x뿐만 아니라 다른 방정식을 내가 풀다 보면 공통인수를 자꾸 약분하는 경향이 있거든. 부등식일 땐 더더욱 해서는 안 되고.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밑줄 두근의 차이가 3분의 5 일 때 너를 만족시키는 세타를 작은 값부터 a, b, c, d라고 할 거고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인데 사인 어쩌고 너를 구해봐라. 자, 그럼 두근의 차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두근의 차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합을 제곱해서 곱을 4번 빼주고 루트를 씌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두근의 차이 공식 뭐죠? 무슨 뭐 알파 a분의 뭐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이거 어떻게 구하지? 공식이 정해져 있어.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여러분이 이 정도 공식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게 될까? 자, 머릿속에서 근의 공식을 떠올립니다. 근의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이렇게 생겼어. 그지? 아 빼면 2배. 그럼 빼면 2배 되면 되죠. 뿔마니까. 그리고 a는 절대값을 붙여야 될 거고 왜냐면 저기 절대값 붙었으니까. 루트 판별식은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간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세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써볼게. 절대값 a니까 3분의 루트 그냥 판별식. 참고로 짝수근의 판별식 잘 안 씁니다. 요거 할 때는. 그러면 b제곱이니까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야? 9 36 아니 사인인데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인 것 같은데? 그지? 플러스죠 플러스 너가 3분의 5는 3분의 5 즉 날라가고 날라가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그럼 얘는 3 더하기 33 사인 제곱 세타죠. 요게 25가 되는 거지. 넘기고 나눠주고 결론. 그러므로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누가 봐도 특수각은 아니죠. 그리고 A, B, C, D를 그럼 잘 찾아줘야겠네. 사인 제곱이 3분의 2라는 거는 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된다고. 얘가 루트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자, 순서대로 얘네가 A, B, C, D라는 거야. A, B, C, D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단위원을 굳이 그리지 않고 사인 함수에다가 그래프 위에다가 그린 이유는 A, B, C, D 간의 관계,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기 용이하게끔 여기다 그린 거고 단위원에 하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4분의 어쩌고 나와 있는데 통분할게요. 4분의 4A 더하기 B 빼기 2C 더하기 D. 자, 요렇게 할 거고 아까 혹시 선생님이 A와 C의 관계를 알려드렸는데 기억하나요? A와 C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주기 차이 납니다. 즉 C는 A 더하기 파이예요. 를 여기다가 샥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2A 더하기 아니지 2A 빼기 2파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너에 대해서 대칭. B 더하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D는 너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써주고 요거 하나 써주고. 왜냐면 A, B, A, D 이렇게 되니까. A, B 더한 거는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파이. A, D는 파이의 2배니까 2파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2파이 있죠?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파이만 남는구나. 4분의 파이에 대한 우리는 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다. 답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A, B, C, D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죠? 부동식 몇 개 해볼까요? 13번 한번 해볼까요? 몇 개만 하자. 4개만 하자. 4개밖에 없는데. 아닌데? 7개 있는데? 아, 푸는 중이에요. 왜? 근데 머리에 망치를 맞잖아요. 또 개소리 하려고. 그러면 혹시 슬로우 10분에 한 번씩 개소리를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렸나요? 저 어이가 없네. 그 원장님하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였나 보다. 어젯밤에 막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 1시간이요. 1시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뭐, 화목반 애들은 뭐 어떤, 월급반 애들은 누가 뭐 어떻게 잘하고, 뭐 누가 좀 착하고, 누군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너의 얘기도 했죠. 너의 얘기에는 거의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왔을 때 존나 금쪽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사람 됐다. 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망치를 무슨 머리에 맞는 소리를 오늘 3번째 하고 있어. 돌아버리겠네, 진짜. 오랜만이긴 해, 그지? 옛날에는 진짜 쉽지 않았는데. 근데 도현이 칭찬 많이 했어요. 내신은 이번에 좀 조졌지만 잘할 것 같다. 고등학교 가면. 우리는 대충 아니까 사실. 내신을 그렇게 뭐 사실 이번엔 경우에서 뭐가 내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치.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면 좋으니까. 근데, 그치. 수능은 뭐 당연히 1등은 나올 거고. 지금 정도로 하면.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열심히 하고. 그치. 다른 아이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래서 망치 뭐 얘기해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맞는 순간에 어디서 피가 나요. 슬로우인데 피가 나진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고 나서 어떤 순간에 피가 나요? 맞고 나서? 맞고 나서 혈관이 터져야지 피가 나겠지? 맞자마자 혈관이 터지진 않을 거 아니야. 혈관이 터진다는 거는 왜 터지겠어? 왜 터지는 거야, 망치에 맞으면? 왜 피가 나는 거야? 망치 뾰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터지는 걸까? 두개골이 풀어요. 뭐 그런 뼈 조각 때문에 찔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터지겠죠. 혈관이 순간적으로. 그거 어떻게 보여요? 슬로우 모션. 몰라 이 자식아. 쌤 2번 해보셨어요? 2번. 2번이 뭐야? 2번 뭐 사고로 아니면 뭐 다쳐서? 선생님 비중격 만곡증 수술한다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코요? 그 코뼈 휜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선생님 어디 부러본 적도 없고 사고가 나서 뭔가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한 적도 없고 응급실. 없어요. 운이 좋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프로 그래프로 하기에는 찾기가 어려울 텐데 경계가 어딘지가 단위원을 쓰는 게 좋을걸? 근데 이제 치환을 해야 되죠. 요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치환을 해놓고 세타의 해를 구한 다음에 세타의 해로 x의 해를 그냥 구하면 돼요. 이 두 개의 단계로. 삼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뭐예요? 6분의 파이.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새로운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세타는 어디인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위 1에서 탄젠트 세타의 범위를 잡아볼게요. 세타를 기준으로 잡으면 루트 3이 기울기인 거는 이렇게 가파른 게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보다가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죠. 가파르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쪽이 단위 1 위에서의 영역인데 중요한 거는 세타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부터 12분의 5파이까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는 한 요 정도 있겠죠. 12분의 5파이라 함은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으니까 요런데 12분의 5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라는 거야. 이 부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고 여기가 12분의 5파이죠. 그래서 세타의 회로는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 12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다시 마무리 자체는 너를 여기다 대입해서 x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끝. 이렇게 푼다. 이해 가나요? 세타는 정확하게 나왔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세타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위원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동시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세타는 0부터 2파이. 지금 문자가 두 개입니다. 세타가 있고 x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려면 짝수근의 판별식. 너가 절반의 제곱이니까 3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5사인 세타. 요게 이제 0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렇게. 이거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세타 각도 치환하고 할 것도 없죠. 일단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줍시다. 3 빼기 3 사인 제곱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지간하면 인수분해를 할 때 정리해서 진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쓱 대입해 본다고.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정도 어때? 마이너스 안 돼요? 거지 같네? 분수로밖에 안 되겠구나. 얘가 3분의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니까 분수밖에 안 되겠네. 인수분해 해야겠다 그러면. 자, 3 사인 제곱 더하기 5 사인 빼기. 엥? 약간 이상한데? 슉슉 넘겼고. 맞니? 되는구나. 3, 2, 1,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sin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이거나 sin 세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이거나 3분의 1이거나 부등호가 왼쪽이 큰 거니까 sin x는 sin 세타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단위원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3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이쪽이죠. 이쪽 부분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였다. 됐죠? 넘어갑니다. 우리 치환형 하나 하고
19번이 진짜 어렵고 재밌는 문제인데 단위원 이용해서 뚝딱뚝딱 하면 재밌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좀 싫어할 것 같아서 17, 18번 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17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치환을 해서 푸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A가 있는 부분과 A가 없는 부분을 잘 분리해서 18번은 M이 있는 부분과 M이 없는 부분을 잘 분리해서 풀어내는 치환형 문제. 17번은 이미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으니까 굳이 합치려고 애를 쓰지 마. 왜요? 왜냐면 이미 A가 있는 부분과 A가 없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17번의 현재 상태가 더 낫다고. 18번은 M이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 조금 주의할 게 x가 0부터 파이까지거든? 그러면 0이 포함이 안 돼요. 그 마일부터가 아니라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나갔죠.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사인 함수 기준에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건 아니구나. 맞는데. 아니, 거꾸로 그렸잖아. 전 이상하더라.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정점을 지나가는 A, t 플러스 1, 이 직선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A야. 그러면서 너부터 너 사이에서 이제 만나야 되죠. 그럼 기울기 0일 때 만나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에서 접하게 될 때까지가 만나요. 근데 접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요 0에서의 이 그래프의 사실은 미분계수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실 얘는 잘못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여기서 접하게 딱 그리지? 이 점을 딱 지나게 그리면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왜? 이거 우미분계수가 얼마야? 0에서 1이죠. 1. 근데 얘가 기울기가 딱 얼마야? 1이지. 그럼 이 그래프의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접선을 딱 그으면 0에서 접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1보다는 기울기가 좀 작고
0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도 된다.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나 접할 때나 사실은 같은 거지. 자, 18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식을 좀 직접 쪼개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음? 1번이 보세요, 4번이 보세요. 4번. 4번 아닌 것 같은데. 4번 아니에요. 1번이. 이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만 구하고 1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을 넣어봐? 1 넣는데 만족하니까. 그냥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쪼갰어요. m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쪼갰는데, 그래놓고 t로 이제 바꿔줍시다. m t-3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마일부터 1까지 그려줍시다. 되게 간단해요, 사실. 마일부터 1까지 t제곱 마이너스 t를 그려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저 3,0을 지나가는 직선은 여기가 3,0. 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쟤랑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부터냐면 여기부터죠. 요때가 기울기가 딱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2분,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요게 좌표가 마일, 2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이면 이만큼이 4고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요 점 지날 때. 당연히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요. 요거 접할 때. 접하는 거는 저기서 판별식 는 0이다 해서 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나와요.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6이죠. 6. 너가 6이라는 거는 이 접점까지 x좌표와의 너의 차이가 얼마냐면 루트 6이죠. 그렇죠. 너가 루트 6이라는 건 3에서 루트 6을 빼면 이 좌표는 3 빼기 루트 6이에요. 3의 마이너스 루트 6에서의 너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시면 2t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이너스 2 루트 6 마이너스 1이면 5 마이너스 2 루트 6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범위가 된다. 요걸로 풀기 싫으면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판별식을 쓰게 되면 두 개가 나오지. 왜냐면 이쪽 접하는 거 하나 더 나오거든. 둘 중에선 기울기가 작은 쪽을 고르면 되겠죠. 자, 우리 답지랑 나눠줄 테니까 받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잠시만.